토요일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닿기만 해도 상처가 난다는 일명 화상벌레가 대학가 기숙사뿐 아니라 생활 속 깊숙이 침투해 있어 피해 사례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태풍 미탁의 북상으로 가을 축제가 축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축제 관계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 주민들이 처리장 시설 이전을 촉구하며 음식물 쓰레기 반입 저지에 나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산간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북도는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든 시군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강수량은 남원이 61.4mm, 순창 52.5mm를 기록했고 서해안 지역엔 초속 5m 안팎의 바람이 불어 아직은 비교적 평온한 모습입니다. 오후부터 본격적인 태풍 영향을 받겠는데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초속 30m 안팎의 강풍과 함께 내일까지 최대 300mm의 비를 뿌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네, 때 아닌 가을 태풍이 세 차례나 올라오면서 지역 축제장마다 울상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화려한 개막식을 준비했지만 행사 규모를 줄이거나 연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유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명 가수를 내세워 야심차게 개막식을 준비하던 임실엔 치즈축제. 10월 3일 개막이 코앞인데 태풍이 몰고 온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바람까지 불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단단하게 고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튼튼하게 둘로 묶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천막 등 각종 시설물을 단단히 조이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을 놓지 못합니다. 다행히 태풍이 3일 오전에 한반도를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녁으로 예정된 개막 공연은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막식이 열리는 오후 때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우선은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청명한 하늘 아래 많은 인파를 기대하며 개막식을 준비하던 다른 축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고창의 모양성제는 거리 퍼레이드와 축성에 참여했던 19개 고을에 깃발을 올리는 행사를 하루 연기했습니다. 부안 곰소 젓갈 축제는 3일 낮 행사는 간략히 치르고 기상 여건을 봐가며 저녁 개막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오후에 별 영향이 없으면 오후 6시에 개막식을 진행을 하고요. 아니면 3일날 행사를 취소할 겁니다. 이미 이제 공연비는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약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 들어 벌써 세 번째 북상한 태풍 진로에 따라 지역 축제가 출렁거리면서 가을 최대 불청객은 태풍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피부에 닿기만 해도 상처가 난다는 일명 화상벌레가 도내 한 대학 기숙사에 출몰한다는 이야기 어제 전해드렸죠. 보도 이후 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제보가 잇따랐는데 학교 측과 보건당국은 추가 방역과 함께 역학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화상벌레로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는 전북 완주군의 한 대학교. 간밤에도 이 벌레가 기숙사 침대까지 기어 올라와 학생들이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다리가 간지럽길래 봤더니 화상벌레더라고요. 친구랑 무서워서 앉아있는데 그 와중에 2마리가 더 나와가지고 그냥 그날은 잠을 아예 못 잤어요. 또 다른 학생은 무언가가 목 부위를 핥힌 것처럼 상처가 선명합니다. 지난 주말 완주에서 낚시를 즐기고 나서 생긴 상처입니다. 화상을 입어서 좀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면 아프잖아요. 딱 그 느낌이었어요. 네, 이렇게 하면서 여기 독성이 묻어서 이렇게 됐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화상벌레로 불리는 청딱지 개미 반날개 뉴스가 나가면서 완주뿐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치육이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세로로 진짜 뉴스에서 얘기 안 해줬으면 몰랐죠. 전에도 몇 마리 나왔을 때는 그냥 빈손으로 잡아서 주로 동남아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상벌레는 국내에서도 50여 년 전 전남에서 처음 출현한 바 있고 이후에도 곳곳에서 피해 사례가 보고돼 사실상 토착화됐다는 게 학계 정설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분포를 하는 종이고요. 낮에는 모기 활동을 하고 이제 밤에 집이라든가 빛을 발하는 장소에 이끌려서 실내로 유입되거나. 국내에는 화상벌레 전용 퇴치약이 없지만 모기 살충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그 연고라든지 준비해두고 거의 한 99% 그때를 다 치고 잡니다. 굳이 뭐 더운데 왜 칠까 뭐 그런 생각했는데 벌레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기능으로. 전문가들은 강한 독성을 지닌 화상벌레에 닿았을 경우 절대 손으로 문지르지 말고 재빨리 비눗물로 상처 부위를 씻어낸 뒤 병원을 찾으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금찰이 피의사실 공표 강화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최용훈 차장검사는 피의사실 공표 기준을 강화해 언론 보도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형사사건 가운데 규모가 큰 사건은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수사 외압 논란과 관련해선 피의자 가족이 담당 검사와 통하는 일이 드물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옛 제한방직터 개발을 추진하는 자광에 금융권이 대출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전주시의원회와 전주시민회는 투기 목적이 의심되고 수익을 담보할 수 없는 자광의 타워 건설에 새마을금고가 협조해선 안 된다며 대출 연장 거부를 요구했습니다. 자광은 도내 새마을금고 14곳으로부터 270억 원을 빌린 상태이며 이번 달 대출 기한이 끝납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초유의 위기를 맞은 군산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여러 차례 전북을 찾아 관련 대책을 쏟아냈는데요. 하지만 실상을 보니 호전된 것은 없고 상황은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국면에서 신음하는 군산을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위기지역 지정에 이은 산업 활성화 대책은 지역 회생의 불씨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군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하지만 정부 대책의 약발이 전북에는 좀처럼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협력업체의 3분의 1이 문을 닫았고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특히 휴폐업 업체의 절반이 지난해 정부의 긴급자금 지원이 시작된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면서 직장을 잃은 노동자가 도내에 재취업한 경우는 2%대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북에 배정된 부품기업 지원 예산은 전체의 10% 남짓에 그친 상황. 관공선 공급 대책마저 타시도의 잔치가 되면서 오히려 전북이 소외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군함 같은 걸 제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것도 아니고 생색내기용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현 정부가 성원을 보낸 도민의 바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도내 400여 업체를 조사한 결과 9월 중 제조업 업황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59로 전월과 동일했고 비제조업은 60으로 한 달 전보다 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부정적인 답변이 우세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내 의원 반 이상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놓고 거취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안 세력인 제3지대 신당을 놓고 민주평화당이 분당 사태를 맞은 데 이어 바른미래당도 분화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의 분당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 중심의 당권파에 맞선 유승민 의원의 비당권파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을 출범시키며 결별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전 원내대표인 김관영 의원과 정운천 의원 모두 거취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제 거취 문제는 우선 우리 시민들의 뜻을 최대한 받들어서 우리 전주 또는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그러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을. 이미 민주평화당에서 뛰쳐나온 대한정치연대가 구체적인 창당 준비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더 복잡한 양상입니다. 전북은 기존 3당 구도에서 대한정치연대와 변혁 비상행동의 출범으로 정치 세력이 급격히 분화하는 양상입니다. 기존 민주당과 잔류한 평화당 의원들 외에는
남은 기간 어떤 이합 집산이 이루어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평화당에서 탈당한 대한정치연대는 바른미래당 분화 과정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의원과 무소속 그리고 민주당 공천 탈락자까지 끌어안아 총선을 치른다는 방침입니다. 기득권 양당 체제에 동의하지 않는 그런 세력이라면은 풍갑게 함께 해 가려고 노력을 해갈 것입니다. 하지만 거대 여당에 맞설 만큼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 제3지대 신당 창당도 일정 자체가 불투명해 정작 의원들의 거취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합 집산이 시작됐지만 도내 의원들의 반 이상이 어떤 옷을 입고 총선을 치를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오늘 정부도당에서 열린 김항술 위원장 취임식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바른미래당 탈당파와의 통합을 촉구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무당층이 38%에 이른다며 이를 아우를 수 있도록 범보수 진영의 통합을 역설했습니다. 한편 신임 김 도당위원장은 전북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 교두보가 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부가 내년 9월까지 새만금 수질평가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가 오는 2021년에 작성되는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수질평가 용역에는 그간의 사업 효과와 오염원 분석도 포함돼 이를 토대로 해수 유통 등 수질 관리 방안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2019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바람 소리를 주제로 내일부터 닷새간 개막합니다. 올해 축제는 유럽, 조지아, 아프리카, 말리 등 20개 나라에서 1,200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오는 6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과 14개 시군에서 다양한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내일 저녁 7시 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선 무곡 마주르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개막 공연이 펼쳐집니다. 제3회 전주 슬로포럼 어워드 행사가 개막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국립무형유산원에선 한국슬로시티 주민경진대회가 열려 전국 16개 시군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 경험을 공유했으며 7곳의 우수 사례가 선정됐습니다. 내일은 무형유산원에서 슬로시티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리고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익산에서는 동산동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는 일이 처음으로 벌어졌습니다. 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시설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실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위탁업체 마당을 점거하고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막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처리장이 가동에 들어간 이후 악취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아왔다고 주장합니다.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나 이 동산동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살고 있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루 처리 물량이 80톤에 이르지만 시설 개선은 거의 없었고 처리장에 대한 특혜 의혹마저 제기돼 반입 저지 행동이 불가피하다고 항변합니다. 또한 이참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소각장 부지로 옮겨 효율적인 자원순환 정책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하면 음식물 처리를 아주 저비용으로 고효율로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익산시는 주민들을 상대로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쓰레기 발생 감량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시설 개선 변경 허가를 막기 위해 환경공단에 기술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기술 검토를 요청해가지고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또 자체 검토를 해가지고 최대한 법적에 맞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 사무실 등에 당장 영향은 미치지 않겠지만 나흘간으로 예정된 반입 저지 여파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몽진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을 배경으로 한 단편 영화가 소개됐습니다. 고창군이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유무형 자산을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한 영화 공모전의 결실입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TV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의 촬영지로 주목을 받아온 고창군이 단편 영화로도 소개됩니다.
농촌의 자연 환경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한 농업농촌 3분 영화 전국 공모전 결과 고창군이 최종 10개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고창의 수려한 풍경을 담아낸 고창은 처음이다는 대상을, 고창 한 끼는 최우수상을, 고인돌의 숨결 등은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농생명식품산업 한반도 수도 고창을 부각하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영상으로 고창 농산물을 홍보하는 농업농촌 영화제입니다. 남원시의 대표 가을 축제인 흥부제를 앞두고 흥부의 나눔 정신과 이웃사랑을 되새겨보는 나눔 운동이 펼쳐집니다. 남원시 자원봉사센터는 오는 10일까지 생활 속의 좀돌이 쌀을 기부받아 제27회 흥부제에서 흥부 사랑떡을 만들고 남은 쌀은 어려운 이웃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올해 흥부제는 오는 11일부터 사흘 동안 남원 사랑의 광장과 요천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흥부 사랑이 넘치는 성공적인 흥부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암 준원계 탄신 445주년과 장수 군민의 날 기념 행사가 장수군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매년 9월 3일 준원계 탄신일을 기념해 열리는 행사는 제례 봉행과 군민회장 시상, 의암 준원계상 추대 등 충절을 기리고 군민의 화합을 다졌습니다. 순창군이 지난 10달 동안 휴업해온 보건의료원 내 장례식장을 인력 보강과 내부시설 새 단장을 마치고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장례식장은 비용 절감을 위해 상주 측이 식자재와 장례용품, 장례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용료는 지역민은 하루 20만 원, 지역 외 주민은 25만 원입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전북 최대 가야 고분군인 장수동촌리 고분군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5세기에서 6세기쯤 장수 마봉산 산줄기를 따라 분포한 83개의 지배계급 무덤인 장수동촌리 고분군이 사적 552호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분군서에는 백제계 토기도 발견돼 가야와 백제 간의 역학관계를 밝힐 중요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오는 4일 장수에서는 사적 지정 기념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일제잔재로 지적받아온 전주 동산동 명칭이 여의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주시는 일본 미쓰비시사 창업주의 호를 따 이름 붙인 동산동 명칭을 여의동으로 변경하는 시 조례안이 오늘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동은 용이 여의주로 물고 승천한다는 뜻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새 명칭으로 선정됐습니다. 저소득층 여학생을 돕기 위한 위생용품 전달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본부는 전북여자고등학교에서 도내 저소득층 여학생의 건강을 위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1억 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북 출신 여자 아이돌 그룹 멤버의 기부금으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대상 특별 채무 감면 조치가 시행됩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의 상환 의지를 높이고 회생의 발판을 제공하기 위해 연말까지 채무 감면 특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고 신청을 접수합니다. 재단은 최고 연 15%의 연체 이자율을 연 2%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상환 기간도 최장 8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1,000만 원 이하의 생계형 대출이나 수급자 등은 연체 이자를 전액 면제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이봉기와 함께하는 새만금 국제 피아노 페스티벌이 오늘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바리톤 고성현과 함께하는 나랑 사랑 평화 음악제가 모레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김재신은 모레 문화예술회관에서 치매 관련 이야기를 다룬 연극 사랑해요 당신을 무료로 공연합니다. 한옥에 깃든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기와 특별전이 전주 한옥마을 역사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무주 최북미술관이 전통 산소화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제18회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오늘부터 6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과 도내 14개 시군에서 펼쳐집니다.
전주 독서대전이 당신을 쓰세요라는 주제로 올해부터 4일간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오늘부터 닷새간 고창 석정 온천 관광지 일원에서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가 개최됩니다. 전주푸드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오는 5일 종합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도내에서 활동하는 작가와 함께하는 아트 팝업 스토어인 전주가 오늘부터 6일까지 전주 객산의 카페 돈키호테 플랜시에서 열립니다. 다음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산간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2도에서 낮 기온 23도, 익산 21도에서 23도, 동북권 무주는 19도에서 22도, 진안 19도에서 21도, 서해안권 군산은 21도에서 23도, 고창 20도에서 23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시군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좋음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